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방세법 두 번째 시간 23조부터 33조까지 되어 있는 등록 면허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등록 면허세는 매번 시험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죠. 그럼 등록 면허세가 어떨 때 부과하는 거냐? 전체적인 개념을 보면 2010년까지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 소유권에 대한 등기는 지금 취득세로 통합이 됐고, 소유권 이외의 타인의 부동산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감료, 가처분, 경매 신청 이런 등기를 할 때 부과하는 등록세와 면허, 자격증, 인가증, 허가증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부과하던 면허세 부분을 2011년서부터 통합해서 등록면허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동산세법은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니까 인가 허가증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부과하는 면허세 부분은 등록면허세 일부지만 그것은 생략을 하고 부동산 등기 등록에 대해서만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일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111쪽에 보시면 등록세의 한번 보시면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적 장부인 등기부상에 기재하는 행위,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가 있을 때 과세하는데, 과세권자는 등기 등록하는 물건 등의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청장, 구청장과 도지역의 도지사가 과세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중에 도세지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경기도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면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경기도 도지사가 되겠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면 그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하는 강남구청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고 일반 도지역에서는 도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징해 보시면 1번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에 등기 등록하는 자한테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하는 자,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청과 구청장과 도지사 그랬고요. 두 번째는 형식주의다. 취득세는 실질주의고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예요.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가 합법하냐 정당하냐 여부를 따지지 않고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을 때 등기 등록한 자한테 부과한다. 그래서 형식주의로 되어 있고, 세 번째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을 표시할 때 물건의 가격, 금액으로 표시하는 종과세와 수량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 종량세 두 가지가 동시 병행해서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특징이 과세표준을 종가세 또는 종량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세율 구조 그랬어요. 세율은 과세표준이 무엇으로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즉 물건의 가격 종가세로 되어 있으면 그 가격에 세율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세율은 정율세율, 일정한 비율로 되어 있는 정율세율이고, 정율세율에는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같은 세율 적용하는 비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의 수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의 경우에는 물건의 수량에다가 세율을 곱할 때 일정한 화폐 금액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세율을 정액세율로도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등록면허세 세율은 정률세율과 정액세율, 그래서 말소 등기 등은 건수 한 건당
3,000원 이렇게 부과하는 종가세와 그다음에 종량세와 그리고 세율은 정액세율 이 두 가지가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등록면허세 특징은 첫 번째 도세다. 그러나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로 되어 있다. 두 번째 등록면허세는 실질 여부를 따지지 않고 등기 등록하는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하는 형식주의로 되어 있다. 세 번째 과세표준에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물건의 가격으로 표시하는 종가세와 물건의 수량 등 단위로 표시하는 종량세 이 두 가지로 되어 있고 세율도 종가세를 적용한다면 표시가 됐다면 일정한 비율로 가는 정율세율과 그리고 종량세로 과세표준을 표시할 때는 정액세율 이와 같은 세율도 정액세율과 정률세율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이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그 세액을 6,000원으로 한다. 그래서 최저세금만큼은 기본적으로 징수를 하겠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점검해 보는데 항상 세법을 공부할 때는 무엇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이냐 과세 대상을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법률에 납세 의무자를 명시해놨고 그리고 어떤 금액으로 계산할 것이냐 과세 표준을 공부하고 각 세법이 정한 세율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그리고 나서 과세 표준이 나오면 세액이 나오면 그 세액을 절차에 따라서 신고 납부냐 보통징수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모든 세법은 이렇게 과세 요건 순서대로 공부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어떤 금액 등으로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그리고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 그래서 무엇하면 과세 대상 그랬어요. 그래서 과세 대상을 먼저 공부하고 두 번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어떤 금액이냐 수량이냐 그래서 과세 표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 세율 이렇게 해서 요 과세 요건이라고 하죠. 요 네 가지를 공부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건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 그러면 요 과정이죠.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것을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해서 신고도 하고 납부하는 제도를 신고 납부 이렇게 얘기하고 이와 같은 과정의 절차를 과세권자가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과세 문서인 고지서 발부해서 세액을 징수하는 보통 징수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 오늘 공부해야 될 등록면허세는 그중에 신고납부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먼저 과세 대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자 거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112페이지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나왔죠.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재산권 기타 권리에 그죠? 여기 재산권 화폐 가치 있는 각종 재산권이나 등기법 규정에 의한 기타 권리죠. 이런 재산권이나 이런 권리를 기타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이것을 이전하거나 또는 변경을 하거나 또는 기재된 내용을 뭐합니까? 소멸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을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등기 또는 등록하는 그런 행위가 있으면 그것이 합법하냐 정당하냐 실질적 권리 여부를 묻지 않고 형식상 절차에 따라 이런 과정이 있으면 이런 행위가 있을 때 부과하는 게 등록
면허세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나 등록은 공적 장부인 공부상에 기재를 한다. 그럼 부동산에 관련해서 공적 장부하면 등기가 됐으면 등기부 등본, 등기가 안 됐으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이나 또는 임야대장이나 또는 농지원부 이와 같은 각종 행정관청에서 작성하는 그런 장부를 우리는 공적 장부, 공부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부동산이니까 등기부상에 기재하는 행위가 있을 때 부과하는 게 등록 면허세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도표에 등기 등록하는 행위, 등기하는 행위와 등록하는 행위가 있는데 부동산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 선박원부 기재하니까 선박 등기부에 기재하는 행위 등기 또는 법인 등기, 상호 등기, 신탁재산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 이와 같은 등기부에 기재하는 걸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원장, 원부 등에 기재하는 행위를 등록 그래서 자동차 등록 20톤 미만의 선박은 선박원부에 기재하니까 선박원부에 기재하는 행위 선박 등록 또는 그 외에 광어권, 어권 또는 출판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이와 같은 권리를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등록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하는 건 등기라고 하고 등록하면 각종 그 외에 공적 장부에 기재를 하는 행위를 우리는 등록이라고 한다. 그래서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을 때 과세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시험하고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광어권입니다. 광어권 또는 어권, 광어권, 어권을 취득을 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죠. 등기를 하는 경우 광어권, 어권,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자, 요거 취득세 요거 보세요. 여기서 잠깐 확인할 것은 부동산 등 취득을 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것,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허세 과세에서 제외되고 어디 취득세로 과세하는데 요것은 제외가 아니라 잘못됐네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특별히 포함을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동산 등 물건을 취득해서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는 취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등기 등록,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겠다. 광어권, 어권 취득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취득세에서는 출원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면제되기 때문에 등기할 때 별도로 등록면허세로 부과를 하겠다. 요거 하고요. 112쪽 밑에 2번에 보시면 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즉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연부로 취득해서 등기 등록할 때는 취득세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면허세로 부과를 하겠다. 다시 한번 자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를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죠. 수입을 하는데 무슨 취득이냐? 연부로 취득하여 등기 등록하는 경우는 취득세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등록할 때는 등록면허세로 별도로 부과하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차량 등을 외국에서 1억 주고 취득을 수입을 하는데 이것을 5년 연부계약을 체결했다면 1년에 2천만 원씩 대금을 지급합니다. 연부취득이니까. 그래서 연부취득은 요거 2천만 원을 상대방한테 지급하면 취득세에서는 연부금 지급하는 날 취득한 걸로 보되 이때 등기까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특례세율로서 2%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또 1년 있다가 2천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면 그때 또
연보금 지급했으니까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되 등기까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는 특례세율로 2% 취득세 신고 납부죠. 이렇게 해서 연보금을 지급할 때마다 각각 취득세 2%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금 결제가 다 끝나고 나서 등기할 때는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등기할 때는 등기 등록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등록면허세로 부과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유권 취득에서 등기 등을 할 때는 취득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특별히 광어권, 어업권에 의해서 취득해서 등기를 하거나 차량 등을 외국에서 수입을 하되 연부로 취득해서 등기를 한다면 등기할 때 별도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겠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해서 등기하는 경우는 취득세로 부과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요 부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적장부에 등록할 때 부과하는 게 등록면허세다. 다만 취득해서 등기를 할 때 취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만 요거 광어권이나 어업권을 취득해서 등기하는 경우는 취득세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로 부과를 하겠다. 왜 그러냐? 취득세는 광어권, 어업권을 출원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부분이 면제되기 때문에 재산권 보호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로 부과를 하고 또 외국에서 수입하는 차량 등도 연부로 취득해서 매년 연보금 지급할 때마다 각각 특례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등기할 때는 별도로 등록면허세 부과를 합니다. 자, 이렇게 과세 대상에서 오른쪽에 113쪽에 보시면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기 등록을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1번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가 있죠. 거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 등이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의 경우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국가 등이 자기를 필요로 해서 등기하는 거,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는 거 전부 다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때 잠깐 밑에 미니 강의에도 메모를 해놨듯이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에는 예를 들어서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를 체납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소유권 뭐합니까? 압류를 해서 압류 등기를 하는 것도 비과세하고 압류를 했다가 지방세나 국세를 납세 의무자가 납부를 하면 압류했던 등기를 해제하는 압류 해제 등기 등은 자기가 국가 등이 필요로 해서 하는 등기 등록에 해당하므로 그것까지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국가 등이 하는 등기 등록은 비과세. 다만 이 범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의무자 부동산에 압류 등기하는 것도 비과세고 압류 해제 등기도 국가 등이 필요로 하는 등기 등록에 포함하는 걸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미니 강의에 있는 내용 기억하시고 다만 두 번째 줄 대한민국 정부 기관 등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 등록의 경우는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고 자 국가 등이 대한민국 정부와 상호 면세주의 협정이 체결된 국가끼리라면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외국 기관에서 정부에서 과세를 한다면 우리나라도 뭐하겠다? 과세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도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 대사관에서 취득해서 등기하는 것도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상호 면세주의 협정이 체결된 국가끼리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과세를 하겠다. 이 얘기니까 이해만 하시고 정리할 건 1번에서는 국가 등이 행하는 등기 등록은 비과세. 이때 납세 의무자 부동산의 압류 등기나 해제 등기도 비과세다. 이 정도만 보시고 양가로 2번 그 외 기타 비과세는 1번
회사정리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회사의 촉탁 등기, 회사를 법정 관리할 때 예를 들어서 국가가 부실한 기업을 정리하기 위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를 할 때는 이런 등기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두 번째, 행정구역이 변경되거나 또는 지적소 관청 지번 또는 번지수가 변경됐다 또는 주민등록이 잘못 기재돼서 변경하는 이런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세 번째, 무덤과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중요한 건 끝에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비과세에서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주민등록 변경, 지적소 관청 지번 변경 이런 등기 비과세,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 등기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이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갑니다.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로 과세 표준 부과를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113쪽에 나와 있는 납세 의무자도 한번 확인하고 가죠. 자, 납세 의무자부터 볼까요?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납세 의무자냐? 당연히 이와 같은 권리의 변경이 있을 때 그것을 공적 장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죠. 그래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등기 등록을 하는 자, 그러면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자, 다시 말하면 등기부상에 기재된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등기 등록을 하는 자, 즉 등기부상에 기재된 권리자, 그러면 부동산에 관련해서 소유권 이외의 등기, 예를 들어서 타인의 부동산에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지역권 설정 등기할 수도 있고 또는 임차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겠죠. 또는 경매 신청 또는 가압류 등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본등기 하기 전에 예고 등기인 가등기인 이런 등기 등록을 할 때 부과하는 게 등록 면허세죠. 그렇다면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부상에 기재된 권리자, 등기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여기 지상권은 이렇게 되면 되죠. 지상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권리자, 지상권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가 납세 의무자,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권 설정권자, 저당권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저당권자죠. 경매 신청 등기에 대해서 역시 저당권자 또는 채권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 자, 이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다. 지상권은 지상권자, 전세권은 전세권자, 이 사람들이 등기부상에 기재된 권리자인데,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서 뭐를 합니까? 소멸할 때, 소멸 등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걸 말소 소멸하는 거, 등기 권리 중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지우는 것, 삭제하는 이런 등기에 대해서는 설정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설정권자, 지상권 소멸 등기한다, 말소 등기한다 그러면 지상권자가 아니라 지상권 설정권자, 즉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죠. 설정권자 또는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권자,
또는 지역권자가 아니라 지역권 설정권자 등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기 등록하는 사람이 수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등기를 할 때는 그들이 다 납세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 등기 등록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등기 등록하는 자가 수인인 경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등기할 때는 그들이 전부 다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다음 우리 채권자 대위 등기라는 것이 있죠. 채권자 대위 등기.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에 채무자 본인 스스로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즉 법원에서 받아낸 판결하면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판결문에 의해서 채무자 부동산에 채무자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채권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채권자 대위 등기다. 그래서 요거 채권자가 등기 신청을 했어도 부동산 소유자인 누구 채무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요 채권자 대위 등기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 113쪽 맨 밑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이 등기 등록, 다시 말하면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등기부상의 권리자다. 그래서 재산권 기타 권리를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적장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다음 이 114쪽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채권자 대위 등기에 있어서 1번 정도는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는 갑에게 있다. 여기 잠깐 보실까요? 채권자 대위 등기. 자, 채권자 갑은 채무자인 누구 을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10억을 대여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갑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을의 이름으로 상가 건물을 건축을 해서 소유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 부동산인 줄 알고 갑은 돈을 빌려줬고, 그럼 을이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을의 이름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소유권 보전 등기를 안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럴 때 갑은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등기 안 됐으니까. 그때 갑은 법원에 이 사유서를 제출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대신 등기해도 좋다라고 하는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이런 판결을 받아서 누구 부동산에다가 을의 부동산에다가 등기 신청을 하겠죠.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을 부동산에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등기가 되는데 이 등기 신청은 갑인 채권자가 했을지라도 채무자 이름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을이다. 을이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느냐? 채무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요.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을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을 스스로 안 하니까 이 보존 등기 신청을 법원에서 얻어낸 판결문에 의해서 등기 신청을 하게 되고, 이때 을 소유 부동산에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더라도 신청만 갑이 했을 뿐이지 여기 기재된 사람은 을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을, 즉 채무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그거 1번 기억하시고요. 밑에 가서 4번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등기 등록한 내용에 대해서 이 등기 등록 내용이
무효 또는 취소 판결로 인해서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납세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등기 등록한 내용에 대해서 무효 취소로 인해서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등록 면허세가 부과 취소되거나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 부분이죠. 확인해 볼까요? 4번 등기 또는 등록하는 원인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당초 성립한 납세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이미 납부한 등록 면허세에 대해서 잘못 냈거나 많이 냈기 때문에 과오납으로 인해서 부과되거나 취소 또는 환급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면허세는 이미 부과된 것에 대해서 무효 취소가 돼도 부과 취소되거나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이번에는 이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죠.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어떤 금액으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것이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을 표시할 때 첫 번째 종가세가 있고 종량세가 있죠. 그럼 종가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과세 표준을 표시할 때 물건의 뭐예요? 가격 또는 뭘로? 금액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종가세라고 하고, 그렇다면 이때 종가세는 어떤 가격으로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이와 같은 각종 물권 또는 재산권에 대해서 등기를 할 때 첫 번째 부동산 등의 가격으로 표시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외에 소유권 등기할 때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할 수도 있고, 세 번째 기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등에 대해서 등기를 할 때 부동산 가격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가격이냐? 부동산 등에 대해서 등기할 때 부동산 가격하면 첫 번째 등록 당시 등록자가 부한 가액, 신고한 가액, 이걸 원칙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신고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 가액으로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럼 등록 당시 등기 등록자가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신고 가액으로 하겠다. 그러나 등록 당시 신고 가액이 없거나 또는 신고 가액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부족할 때는 등록 당시 뭘로? 시가 표준액, 이것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세 번째 부동산 가액 중에서도 등록 당시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해서 신고가액 또는 시가 표준액 아니면 사실상 취득 가격, 요 내용이 있고, 요 부분을 먼저 한번 다뤄보죠. 그럼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이 114쪽에 보시면 맨 밑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나왔죠.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액 등으로 할 수도 있고 채권 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건수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할 수도 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물건의 가격 금액으로 표시해서 과세표준으로 하는 걸 종가세라고 했고, 이때 가격은 어떤 가격이냐? 115쪽 제목만 먼저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경우 있고, 맨 밑에 두 번째는 채권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건수에 의한 과세표준 기타 금액, 이런 것이 있죠. 그럼 먼저 115쪽 맨 위에 부동산 가액에는 뭘로 하느냐? 원칙이 등록 당시 신고가액 보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원칙이 뭘로 간다?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등록 당시 가액하면 등록자가
신고한가액이죠. 이렇게 신고한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예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 신고가액으로 하는데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칙이 신고가액 또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실상 취득가격 그랬죠. 이런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 하면 실제로 객관적으로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주고받은 가격, 그 가격을 얘기하는데 다만 첫 번째 줄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변경이 됐다면 변경된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할 때 가격하고 등기할 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취득할 때 당시 가격과 등록 당시 가격에 차이가 있어서 변동된 가액이 있다면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럼 변경됐다는 얘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공시가격 등이 증가됐고 또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라서 취득할 때와 시간이 흘러서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법에 따라서 평가한 금액이 원래 가격보다 증가됐을 수도 있고 또는 감가상각 등으로 인해서 자산가치가 감소될 수도 있죠. 재평가로 증가될 수도 있고 또는 감가상각 등을 계산해서 감소가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경된 가액이 있으면 변경된 가액으로 가고 변경이 없다면 사실상 취득가격 그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이때 사실상 취득가격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하면 객관적인 거래로서 6가지가 정해져 있죠. 첫 번째는 국가죠.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상대방이 국가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금액이 입증이 되죠. 또는 두 번째 외국의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이 될 것이고 세 번째 공매하면 경매도 해당이 되죠. 공매, 경매 등으로 취득했습니다. 공매 절차로 취득하거나 경매로 취득했다면 공매 가격이나 경락가액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다음 민사소송이나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문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취득, 판결문에 값은 을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고 물건을 인도하라 이렇게 판결문에 기재된 경우로 입증되는 경우 있고 또는 법인 장부죠. 법인 장부 등에 의해서 여러분 법인이 작성하는 장부는 법인세법, 상법, 증권거래세법 그리고 재무제표 규칙과 기업에게 기준을 준수를 하면서 기재됐기 때문에 법인 장부의 지출란, 입금란에 기재가 돼서 입증이 되면 그 가격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에 의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죠.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경매로 취득했다. 그런 경락가액이죠. 경락가액인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후에 나중에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때 원래 경락가액에 대하여 그대로 변동이 없으면 그 가격 그대로 가지만 그 가격에 재평가를 해서 증가가 됐거나 아니면 감가상각 등을 계산해서 가격이 감소된 가격이 장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가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취득할 때 당시 가격에 변동이 없으면 등록할 때도 그 가격 그대로 가고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가액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는 요 3가지 점검해 봤고 이번에는 두 번째 금액 중에서도 채권 금액이에요. 채권 금액에 대해서 즉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 얘기는 어떤 등기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당권 설정 등기하거나 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또는 경매 신청이죠. 이런 등기를 할 때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채권 금액이 있고요. 그 밑에 또 보면 기타 금액이 있어요. 기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거. 부동산 가액도 아니고 채권 금액도 아닌 기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때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전세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죠. 전세 금액. 그리고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는 부동산 가액 중에서도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승역지 가격이 있고 타인의 토지로부터 혜택을 받는 편익을 제공받고 있는 토지 요역지 가액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요역지 가액이죠. 요역지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있고 또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보증금을 제외하고 월 임대차 금액이에요. 월 임대차 금액 이것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또 임차권 그 외에도 본등기 하기 전에 예고 등기하는 가등기가 있습니다. 가등기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에 대해서 가등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채권 금액 그래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부동산 가액도 아니고 또는 채권 금액도 아닌 기타 금액 이와 같은 과세 표준을 이런 가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잠깐 여기 보실까요? 이렇게 물건의 가격이나 금액으로 표시하는 종가세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종량세 그랬죠. 종량세 이것은 물건의 뭡니까? 단위 다시 말하면 수량 등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이게 종량세죠. 물건의 단위하면 수량으로 부과할 수도 있고 건수로도 부과할 수도 있고 킬로그램당 무게로 세제곱미터당 부피로 제곱미터당 면적으로 이렇게 과세 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데 우리 등록면허세에서는 그중에서 건수죠. 건수를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건 어떤 등기냐? 등기 권리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변경 등기죠. 또는 말소 등기나 또는 소멸 등기 이런 등기 등에 대해서는 또는 두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합필 등기나 분필 등기 그래서 변경 등기하면 지목을 변경해 놓은 걸 기재해 놓은 걸 지목을 바꾸는 거 지목 변경 등기나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또는 말소 등기 소멸 등기 그 외에도 합필 등기나 분필 등기 이런 등기는 건수를 부과합니다. 한 건, 두 건, 세 건 이걸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그래서 다시 가죠. 114쪽에 나와 있는 과세 표준 하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을 두 가지로 종가세와 종량세 두 가지인데 종가세는 가격이다. 그런데 가격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어떤 가격으로 하느냐? 여기 첫 번째 부동산 가격으로 할 수도 있고 채권 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외 기타 금액으로 할 수도 있다.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는 얘기는 등록 당시 그 부동산의 신고가액 또 신고가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시가 표준액으로 가고 객관적으로 입증 확인되는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 이와 같은 부동산 가격으로 할 수도 있고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는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이와 같은 등기 등에 대해서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그 외 기타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 가액,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 그리고 본등기 하기 전에 예고 등기를 하는 가등기의 경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금액 가격으로 표시하는 걸 종가세라고 하고, 또 하나 종량세는 단위 수량으로 표시하는데 등록면허세는 건수죠. 한 건, 두 건, 세 건, 이걸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그 등기가 어떤 거냐? 이미 등기 권리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구조 변경이나 또는 지목 변경 등기 또는 합필 등기, 분필 등기 또는 말소 소멸 등기, 이와 같은 등기에 대해서는 건수로 부과한다. 한 건당 6,000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보셨고, 여러분 교재의 117쪽에 보시면 이제 등록면허세 세율을 여기에 적용해서 등록면허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세율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 여기 오늘은 이 시간에는 과세 표준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